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넘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서 또는 엄마 혼자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맞벌이를 해도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디지털 혁명이 계속되면 될수록 1인 기업이 50%가 만약 나온다면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고용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명 120세 인간이라는 신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과거에는 25부터 일을 하면 60이나 65살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우리가 75이나 80에는 사망하는 걸로 모든 사회연금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살의 인간이 탄생하면은 60이나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5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뭘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한테 닥친 위기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맞는 대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 출퇴근하는데 2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면 깨어있는 시간에 물과 20%를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 사야죠. 보험료 내야죠. 우리가 주차비 내야죠. 그러면 결국 이런 고비용 사회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소득도 불안해진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120세의 인간이 탄생하고 나면은 세금 쓸 사람은 많아지는데 세금 낼 사람이 적어진다는. 세 번째로는 고비용 사회는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뭔가 이런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우리한테 위기이자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코로나는 우리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디지털 세상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를 이제 소홀히 해서는 인류의 미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에게 살아가는 생명이나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도대체 뭐냐면 G1, G2는 뭐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수없이 봐왔던 선진국이 우리의 모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잘하면은 선진국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하나의 계기가 왔다고 봅니다. 디지털의 기회이자 위기, 수명 120세 인간의 기회이자 위기, 고비용 사회의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코로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위기를 넘어 도전에 성공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국립과학관을 만들고 대륙 횡단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12,000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당시 최대 과학이 모이는 과학자가 모여서 후보댐을 만들어서 지금 연인원 수백만 명이 오는 관광지 후보댐 라스베가스를 만들어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닥치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걸 상상해냅니다. 나는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나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30만 명의 과학자를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죠. 마침내 9년 후에 여기서 컴퓨터, GPS, 마우스, 우리가 쓰는 인터넷까지 오늘날 전무후무한 미국이 탄생하는 기초를 케네디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인 거죠. 우리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전자정부를 만들어서 당시 조선왕조실록이나
모든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를 해가지고 우리가 코스닥을 열어서 우리가 IMF를 극복해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와 있는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미래를 개척해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디지털 뉴딜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이제 대한민국이 에너지 때문에 기후 악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의 최선두에 선 국가로 변하는 그린 뉴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명 120세 인간과 생명과학의 시대를 한국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미래로 가기 위한 퓨처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회가 진화해 나가는 데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농경시대에는 쌀, 소금, 철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업사회에는 기차, 전기, 상하수도였습니다. 그럼 과연 디지털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뭐가 될까요? 저는 단연코 지식의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문명의 주인공은 지식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면 5G, 6G를 넘어서 이게 저궤도 위성까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하고 네이버를 우리 전 국민은 매일 검색을 합니다. 근데 다음하고 네이버를 이게 일종의 국민 참고서인데 이 들어가 보면은 과연 이 출처가 어디인지 블로그 기반의 지식이기 때문에 출처도 불분명하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구글로 가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다음과 네이버가 구글을 넘어설 수 있는 적어도 필적할 만한 최고의 지식을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갖고 있는 국회 도서관이나 동영상 자료나 수없는 EBS나 KBS나 모든 방송국에 있는 교육 콘텐츠 자료를 집대성해서 이것을 누구나 싸게 손쉽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를 만들고 이용하고 라이센스비를 적게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 논문을 검색하면 쌉니다. 근데 집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비싸죠.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 누구라면 세계적인 논문을 싸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코세라에는 이미 6천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전 세계 유수 대학이 만든 온라인 강의를 전부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듣는 학교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에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갖고 있는 석학들을 전부 강의를 만들자.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1억씩이면은 10,000명이면은 1조 원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강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공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의 최고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러면 외국 학생들도 한국으로 더욱더 몰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영어 과외비를 제일 많이 쓰고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이렇게 국제적인 다국적 본부를 모을 수 있는 것은 영어를 쓰는 힘입니다. 저는 그래서 KBS, MBC, SBS나 모든 교육 콘텐츠, 방송, 영화의 콘텐츠를 한국에는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보고 중국어로 보려면 중국어로 보고 일본어로 보면 일본어로 보고 다국어 서비스를 해나간다면 80%가 대졸자인 한국 국민들은 우리가 외국어를 빠른 속도로 습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과외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외국인은 생활하기 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착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식이라는 면에서 세계에 필적할 만한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미래로 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정부는 AI 정부,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AI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은 2,000개가 넘는 모든 정부기관을 하나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문서, 등기부, 등본 이 모든 것을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이 사업을 벌인다면은 전자정부 사업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고 이거는 블록체인의 미래 산업을 여는 데도 확고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혁명은 데이터 없이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지능과 지식이 자동 생성되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AI가 핵심이고 데이터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총괄할 수 있는 1년에 500조를 쓰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데이터를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책임인 우리가 데이터청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마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 의료 정보를 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언제든지 의사한테 보내서 내가 진찰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의료 정보가 개인 정보는 보호받고 나중에 페이로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75개 나라와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정보와 데이터를 갖는 자유 교환 협정을 한국이 주도해 나간다면 데이터 부분에서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고 데이터 교환 협정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SK텔레콤에서 자 이제 출근하지 마시고 집 근처에 있는 스마트 오피스에 가서 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점점 온라인 수업이 많아집니다. 1인 기업이 많아지고 있죠. 강남에 가게 되면 조그만 뭐냐면 카페 같은 걸 빌려서 거기 모여 세미나도 하고 작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저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오후 3시 되면 건물이 빕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스마트 오피스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미래형 지식 네트워크 기반의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위워크 같은 게 동네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저렴하게. 그리고 어린이집도 같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아이들과 어린들이 함께 세상의 지식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밸런스 센터, 디아벨 센터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동네 초등학교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마다 새로 이런 것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저렴하게 풍부하게 일하고 거기서 국제화상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일해 나가는 디지털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속해 있는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40개가 있는데 그중에 40등이 국회고 39등이 검찰입니다.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국회, 병원, 학교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몇십 년 내에는 전부 19세기 유산으로 유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으로 진화할 수 있는 집정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만큼 세상의 진화를 만드는 새로운 국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대 악당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첫 번째는 식량 부족이 온다. 물 부족이 온다. 저기 더운 지방에 있는 조그맣게 숲에 사는 벌레들이 오르면서 차츰차츰 더운 지방으로 오게 되면 새로운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서히 코로나는 제2, 제3의 질병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의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양재천처럼 우리 주요한 도시의 하천에 있는 것이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쉬고 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미래 자동차로 과감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형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되고 트럭 같은 대형 자동차는 수소 자동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 줍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뭐냐면 미래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
수소 자동차, 수소 트럭을 사는 사람한테는 개별 소비세를 만약 5년 이상 면제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확실히 전기 자동차로 수소 자동차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의 해상 풍력, 그리고 육상 풍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연 에너지를 통해서 깨끗한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모든 건물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공장에 있는 지붕 면적이 약 1억 5천만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도시는 태양광을 해서 대한민국이 이 그린 뉴딜에서 선도국가가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생명과학에 이제 도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의과대학 전교 1등을 60년 동안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1등은 항상 1등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원자력 산업, IT 산업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우리는 60년 동안 1등을 보낸 이 의대생들이 IT와 힘을 합쳐서 생명과학 산업으로 나가게 된다면 저희는 세계적인 국가로 1등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최강의 의료 데이터를 이것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을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러스 산업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한국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의 세포가 있고 이 미생물과 함께 살죠. 미생물 숫자는 약 40조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1%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피더스 균이나 이런 균 하나를 발견해서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40조의 미생물을 연구할 때 우리는 건강의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고, 왜 우리가 경쟁력이 있냐면 우리가 발효 산업에 관해서는 발효 음식에 관한 전 세계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뛰어들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고병 사회를 뛰어넘으면 첫 번째로는 실리콘밸리는 IT의 하나로 특화된 플랫폼 도시입니다. 나파밸리는 포도주 하나로 특화된 것입니다. 바이밍햄은 인구 3만 5천이라는 도시를 가지고 66조 원을 만드는 식품 하나로 플랫폼이 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코로나는 대도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를 연결해서 중소도시에서 강력한 하나하나 산업에서 누구는 포도주, 누구는 고추장, 누구는 마이크로바이옴에 하나씩 산업을 장착한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우리는 미래가 있고, 그래야만 일자리에서 강하고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에서 저비용인 도시가 탄생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수많은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를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지난 7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라는 거대한 단지 속에 익명성의 사회 속에서 사회 속에 고독한 개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최대 질병은 암이 아니고 우울증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가 함께 있는 이 강력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저비용의 도시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구 3만 5천의 네덜란드 바잉햄 도시는 식품 하나로만 66조 원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나파밸리는 13만 명 중에 15,000명이 세계적인 UBC 대학과 힘을 합쳐서 포도주 학과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만의 도시가 아니고 몇만 명만 혁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도시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 이제 아시아에는 7,400개의 다국적 본부가 있습니다. 이 다국적 본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아니고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몇 년간 세계적인 혁신과
그리고 국제적 역량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지난 50년 동안 IQ 테스트에서 1등이었습니다. 전 세계 40년 동안 수학 경시대에서 항상 1등, 2등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역량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노동 시간도 가장 길고 노는 시간도 가장 많은 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세계 인류와 일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세계 인류와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한국은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넘버원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멋진 나라, 삶의 질에서 1위인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눈동자와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대한민국을, 멋진 나라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